너 정말로 그 새끼랑 아직도 연락해? 내 과거가 이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나랑 결혼할 수 있지?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아파트에서 우리는 약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그건 오해야. 전 남자친구랑은 끝난 지 오래됐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다. 그는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는 지은이라고 한다. 28살, 서울대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랐고 준호와의 결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전 남자친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 사실 그건 고등학교 때의 짧은 연애였다. 이제 와서 왜? 나는 울면서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과거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혜린. 그녀는 나와 같은 회사 동료였다. 마케팅 팀의 선배로 늘 밝고 강인한 이미지였다. 지은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우리는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약혼자가 내 과거 때문에 나를 비난했어.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국 남자들 중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해. 그날부터 혜린과 나는 가까워졌다. 그녀는 30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 됐다. 그녀의 삶은 나와 달랐다. 자유롭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타입. 우리는 점심시간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자로서의 감정을 숨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주가 지나 준호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혜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주말에 경복궁을 방문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아래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건 우정인가? 아니면... 점점 충돌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랑 혜린 선배가 너무 붙어 다녀. 한국 직장 문화에서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부모님께서 전화 왔다. 약혼은 어떻게 됐니? 빨리 정리해. 압박이 커졌다. 하지만 혜린과의 만남은 나를 살아나게 했다. 그녀와 함께한 제주도 출장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녀의 고백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여성으로서. 하지만 혜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변화시켰다. 돌아온 서울에서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오빠, 나 이제 알았어. 내 행복은 내가 아니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배신의 아픔이 시작됐다. 준호는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나를 버리고 여자랑 붙어 다녀.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이런 소문은 사람을 고립시켰다.
나는 점심시간에 혼자 먹게 됐다. 해리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해리는 나를 부산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고향집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여기서 자랐어. 바다가 내 자유를 상징해. 그녀의 이야기 속에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다. 보수적인 가족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날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사랑할 것 같아. 그 고백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웠다. 우리는 부산의 해운대에서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부모님께서 알게 됐다. 너 미쳤니?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아버지의 호통이 전화기를 통해 울렸다. 한국 가정의 전통적 가치관이 나를 짓눌렀다. 혜린과 나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인사동의 골목길에서 우리는 전통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결혼은 못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충돌이 왔다. 혜린의 전 여자친구 수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혜린의 과거 연인으로 아직 감정을 버리지 못했다. 혜린아, 나 없이 못 살잖아. 수민의 말에 혜린은 흔들렸다. 나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우리의 첫 다툼이었다. 혜린은 울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혜린이랑 지은이가 소문이 더 커졌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LGBT 커뮤니티조차 완벽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제주도로 도피했다. 올레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 혜린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민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혜린을 포기하지 않을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준호도 다시 개입했다. 그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했다. 지은이가 여자를 사랑해.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한국의 정상이란 게 뭘까? 혜린과 나는 강해지기로 했다. 우리는 홍대에서 열린 LGBT 행사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용감한 커플이 많아.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해고 압력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배신이 본격화됐다. 수미는 혜린에게 접근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혜린은 거절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어느 날 혜린이 늦게 들어왔다. 수민 만났어. 끝내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다음 날 수민이 내게 연락 왔다. 혜린이 나랑 잤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어버렸다. 다툼이 폭발했다. 너 정말로? 내가 소리치자 혜린은 울었다. 아니야. 왜 안 믿어?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다. 한국의 불신 문화가 우리를 갉아먹었다. 나는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혼자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혜린은 나를 찾아왔다. 엔서울타워 아래서 그녀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 수미는 거짓말쟁이야.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의 압박도 계속됐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그만둬. 나는 거절했다. 아빠, 이게 제 행복이에요. 사회적 충돌이 고조됐다. 뉴스에서 LGBT 법안 논란이 일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반대 시위를 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숨죽여 살았다. 혜린과 나는 부산으로 여행 갔다. 그녀의 가족을 만났다. 어머니는 처음엔 차가웠지만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혜린아, 내가 행복하면 돼.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온라인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전 약혼자가 레즈비언이 돼서 사이버 불링이 쏟아졌다. 한국 네티즌들의 악플이 나를 괴롭혔다. 더러워. 정신 차려.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혜리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으로. 수민의 최종 배신. 그녀는 혜린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혜린은 해고됐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일할게. 함께 할게. 우리의 삶이 바닥을 쳤다. 갈등의 정점. 혜린의 실직으로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의 높은 물가 속에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미안해, 지은아. 혜린의 말에 나는 웃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피로는 쌓였다. 가족의 최종 통첩. 부모님께서 오셨다. 혜린을 버려? 아니면 우리 가족 끝이야. 나는 눈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갔다. 한국 가정의 유교적 가치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사회적 압박도 극에 달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희들 이상의 홀로 남은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혜린과 나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설악산에서 우리는 등산하며 마음을 털어놨다. 이 사랑 포기하지 않을게. 그곳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지막 타격.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어처구니 없었지만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한국 법원에서 LGBT는 여전히 약자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약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문제야. 재판 중 수민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거짓 증언을 했다. 혜린이 나를 배신했어.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혜린은 울었다. 왜 그래? 우리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조된 감정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재판 후 나는 미디어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한국 사회에 LGBT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인터뷰가 방송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도 많았다. 혜린과 나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 덕분에 용기나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건강 문제. 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혜린은 밤새 지켰다. 나 없이 못 살아. 그녀의 사랑이 나를 일으켰다. 치유의 과정. 병원 퇴원 후 우리는 제주도로 이주했다. 작은 민박을 운영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 혜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의 바다와 산이 우리를 안아줬다. 가족과의 화해.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포옹.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한국 가족의 유대가 회복됐다. 사회적 변화.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LGBT 청년들이 편지를 보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우리는 강연을 다녔다. 부산, 대구, 서울. 한국 전역에서 수민과의 대면.
그녀가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질투 때문에 해리는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배신의 상처가 아물었다. 준호도 변했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내 잘못이었어. 행복해. 우리는 과거를 놓아줬다. 우리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제주 올레길에서 손잡고 걷기, 한라산 일출 보기.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야. 해린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인문적 성찰.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결말. 2년 후, 우리는 제주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와 가족이 모였다. 봄꽃 아래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준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수민도 행복을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제주 바다에서 완성됐다.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어. 내가 속삭였다. 해리는 웃으며 키스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인문적이고 감동적인 여운이 남았다. 끝.